(2023) 손해보험 연수교재,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에 의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의 종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은 자동차의 범위라고 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무보험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승용차, 자동차로 보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 여러분, 승합차는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게 주 목적인 걸 승합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레이스, 스타렉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시내버스 뭐 그런 거 있죠. 전세버스 이런 게 이제 승합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물차는요, 짐을 싣고 나르는 게 화물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는 어떤 특수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할을 한다든지 다른 차를 이렇게 우리 막 그 길에 이렇게 차가 갑자기 박히거나 이러면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특수자동차. 그 다음에 이삿짐, 사다리차 이런 게 특수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라고 부르고요. 이 차들은 다 어떤가요?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구종건설기계, 다른 말로는 의무가입 건설기계라고 부르죠. 의무가입 건설기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기계들은 원래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로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입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많이 보시죠. 차도 워낙 크고 사고 나면 아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종건설기계로 정해서 우리가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법의 관리법에 의한 차량, 농기계 촉진화법에 의한 농업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승합 자동차, 승용 자동차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승용차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승용차를 조금 더 많이 아시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차 종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보험 영업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당연히 아시게 될 문제들이거든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될 건데, 지금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제가 답만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승용차의 차종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몇 명이 탈 수 있냐,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는 보통 6인승 이하, 우리 5명 탈 수 있는 거 있죠. 세단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배기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소렌토나 뭐 산타페 이런 차량 있죠. 7인승, 9인승 차량까지도 승용차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 저희가 다인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다인승이 안 붙은 거는 이제 우리 5명까지 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5명까지 탈 수 있는 거는 승차 정원과 배기량으로 이제 차종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형 A, 뭐 소형 B, 중형, 대형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그런데 맞게 이제 설명되는 거가 뭐냐면 중형만 맞게 설명이 돼요. 중형이 뭐냐면 배기량이 1600cc 넘어가면서 2000cc 이하를 저희가 중형차라고 합니다. 중형.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틀리게 해요. 뭐 소형 A가 1000cc 이하인데 뭐 1200cc 이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틀리게 나오는데 중형만 맞게 설명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종이 시험 문제 나오면 승용차는 중형이 답이다. 우리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 올라와서 승합차. 승합차는 사람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차 정원에 따라서 차종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3종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2인승 이런 것들이에요. 그레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2종이다 그러면은 뭐 미니콤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2종. 그 다음에 26인승 1종이다 그러면은 우리 뭐 고속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1종이에요. 그래서 경승합은 이제 다마스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중 승합차의 차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뭐만 맞게 설명하냐? 1종만 맞게 설명해요. 26인승 이상은 1종이라고 한다. 이것만 맞아요. 나머지는 다 틀리게 나오고요. 그래서 승합차는 1종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물차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화물차는요,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얼만큼을 실을 수 있냐? 그걸 저희가 적재정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물차 뒤에 이렇게 보시면요, 적재정량 1000kg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을 실을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종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1종부터 4종, 뭐 경함을 이렇게 나뉘는데요.
1종 같은 경우 5톤이 넘어가는 거, 2종은 2.5톤에서 5톤까지, 그 다음에 3종은 2.5톤, 그 다음에 4종은 1톤 이하를 저희가 4종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맞게 설명한 걸 골라라 그러면 2종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승용은 중형, 승합은 1종, 화물은 2종,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규정이라서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또 꼭 외워주시고, 자, 화물차에 해당하는 차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우선은 뭐 화물 견인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벌크 트럭. 그럼 벌크 트럭은 큰 트럭을 말해요. 그래서 이 경우도 화물차에 해당이 되고요.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차 앞에 큰 머리 큰 차 있죠. 그런 트레일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화물차. 그 다음에 탱크로리. 탱크로리는 어떻게 생긴 게 탱크로리인가요? 뒤에가 이렇게 동그란 거. 우리가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뒤에가 뚫려 있지만 탱크로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액체나 기체를 실으려고 동그랗게 만든 게 탱크로리입니다. 그 안에 액체, 기체가 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 탑차, 뭐 냉장 탑차 이런 거 다 화물차고요. 그 다음에 청소와 관련된 차는 모두 화물차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청소는 쓰레기를 싣고 나르는 거죠. 쓰레기도 짐이니까요. 청소에 관련된 차는 무조건 화물차다. 짐을 싣고 다니는 거니까 화물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뇨자동차, 살수자동차, 청소차 모두 청소와 비슷한 일을 하는 차들은 다 화물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덤프트럭 화물차일까요? 덤프트럭은 구종 건설 기계입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세요. 트럭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화물차 아닌가. 근데 구종 건설 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살수 자동차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다. 그건 그 말은 틀려요. 살수 자동차는 화물차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현금 수송차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올 텐데 특정 용도 자동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물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륜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요 배기량은 시험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용도 자동차 보겠습니다. 특정 용도 자동차는요, 이 차를 특정한 용도에 쓴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차들의 특징을 보면 승합차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 사람을 싣고 다니는 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동 진료차, 진료하죠. 자, 이동 도서관차, 책 싣고 나르죠. 체열차, 체열하죠. 방송 중계차, 중계하죠. 혈액 수송차, 혈액을 싣고 다니죠. 현금소에 현금을 싣고 다니죠. 방역차, 방역하죠. 그러니까 원래 겉의 모양은 어때요? 승합차의 모양이에요. 근데 다른 일을 해요. 승합차는 사람을 싣고 날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특정한 용도로 그 차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합차랑 같은 보험료를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특정 용도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자동차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시험지 잘 나와요. 그러면 뭐 현금 수송차라든지 이동 진료차라든지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차는요? 특정 용도 자동차 아니죠. 무슨 차예요? 화물차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특수 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는 특수 작업용 자동차지 특정 용도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분뇨차는요, 화물차, 특정 용도 아니에요. 살수차, 화물차예요. 청소차, 화물차입니다. 그 다음에 냉동 화물차도 화물차예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끼워 놓고 특정 용도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고, 특수 작업용 자동차는 뭔가 군안을 한다든지 특수 작업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삿짐, 고가 사다리차 이런 게 이제 특수작업용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살수 자동차는 특수작업용 자동차다 그러면 틀려요. 살수 자동차는 무슨 차예요? 화물차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구종건설기계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종건설기계 뺀 나머지를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건설기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이제 일반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는데, 무한궤도식은 어떤 거냐면 바퀴가요 타이어 모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탱크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형태를 무한궤도식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강제 가입 의무가 없는 일반 건설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일반 건설기계로 구분된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농기계입니다. 농기계에는요,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콤바인은 화물 자동차,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농기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타인데요. 소방차는요, 아까 우리 청소차는 무조건 화물차였잖아요. 근데 소방차는 종류가 너무 되게 다양해요. 뭐
앰뷸런스도 있고 물을 싣고 다니는 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어떤 용도를 쓰냐에 따라 다 다르다. 이거 구체적으로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청소차는 뭐 여기 보시면 소방차는 무조건 특정 용도 자동차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몇 인승은 어디에 해당되는 이걸 외우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소방차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소방차는 모두 특정 용도 자동차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승합차를 뽑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뒷좌석을 뜯어내고요. 뒷좌석에 내가 의류 사업을 하게 돼서 의류를 싣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차는 승합차일까요? 화물차일까요? 의류를 싣고 다니잖아요.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 차는 화물차로 봐야 될까요? 좀 헷갈리시죠? 그건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구조장치의 변경이 있게 되면 최초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차가 승합차로 뽑았다 그러면 폐차할 때까지 무슨 차다? 승합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동차 보험료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제 기본 보험료가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는요.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 나이에 똑같은 성별에 똑같은 차를 산다면 기본 보험료는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특약, 그 다음에 내가 가입 경력이 있냐 없냐, 법규 위반 경력이 있냐 없냐, 그다음 특별요율, 그다음 사고가 있냐 없냐, 사고 건수별 특성률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저희가 이걸 다 계산해서 내는 보험료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적용보험료라고 해요. 적용보험료. 자, 그러면 고객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할까요? 적용보험료를 납입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적용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기본보험료를 최종으로 납입하게 된다. 그럼 그 말은 틀려요. 적용보험료를 최종적으로 납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특약요일이나 특별요일이나 가압자 특성요일, 사고, 우량할인, 우량할증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적용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고객은 납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 보면 기본보험료는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 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될 보험료가 아닙니다. 기본보험료는 적용보험료를 지불하는 거고요. 특약요일은요. 몇 세 이상 할 거야, 누구누구 운전할 거야 이런 걸 특약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특성요일은 보험 가입한 경력이 있는지 법규 위반한 경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보험 가입자 특성요일이에요. 그래서 법규 위반하시면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요일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실태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분이고요. 우량할인, 불량할증은요. 우리 사고 나면 보험료 올라가고 사고 없으면 보험료 할인되죠. 그게 바로 우량할인, 불량할증입니다.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고 건수별 특성 요일이라 그래서 직전 3년간의 사고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할증을 하는 걸 사고 건수별 특성 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고 3년간 간다라는 거, 직전 사고 3년간 건수 특별 특성 요일에서 적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입자 경력 요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이제 할인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요 끝에 3개예요. 자, 관공서에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일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경력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다. 이것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보험 가입한 적이 없어도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거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 위반요일도 보험료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단체 할인할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 할인할증은요, 영업용 렌트카 업체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가 여러 대잖아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사고 난 차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 차가 같은 요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걸 저희가 단체 할증이라고, 할인할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같은 경우 피보험자 단위로 평가하는데 10대 이상일 때, 업무용은 50대 이상일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요. 평가 대상 기간. 그러면 도대체 몇 년간의 사고를 평가하느냐? 3년간의 사고를 평가한다는 거 3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험료는 3년간 사고를 평가해서
이렇게 영업용 단체로 묶게 되면요.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다르지 않다 그랬죠.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마다 요율이 똑같아요. 만약에 이 회사는 뭐 사고율이 아주 양호해. 그러면 이 회사는 다 그냥 40% 받겠다. 그럼 다 40%예요. 차마다 다 40%. 근데 그게 내년 가서 바뀔 수 있어요. 사고가 올해 많이 났다. 그럼 내년엔 60% 받아, 70% 받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바뀌는 기준이 언제냐? 4월 1일부터 바뀝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같이 적용하고 또 4월 1일부터 또 바뀌고 3년간 사고 봐가지고 4월 1일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익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단체는. 그래서 3년과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고를 가지고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개별 할인할증은 개인 차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단체로 묶지 않고 개별적인 차들은 보험료가 어떻게 할증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증권별로, 그러니까 차별로 할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평가 대상 기간은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만료 기간 3개월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전정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뭐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요거보다는 요거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만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차예요. 개별이잖아요. 그럼 개인 차의 만기가 오늘이에요. 근데 어제 사고 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할증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보험료 갱신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난 사고는 요번 갱신할 때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언제까지 적용이 되냐? 최근 3개월 이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요번에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만기일 3개월 전까지의 사고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요번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개월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이제 할증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자, 개인용, 업무용, 뭐 영업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다 이해하고 풀 수는 없고요. 요것만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세요. 관용. 자, 다음 중 개별 할인 할증에 갱신 계약의 동일 조건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용만 맞게 나와요. 관용이 뭐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차가 관용이에요. 무슨 구청 이런 차 있죠. 구청에서 차 가지고 있다. 그럼 관용인데 그거는 차마다 보험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피보험 자동차. 그러니까 사고 난 차만 보험료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만 맞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관용 나오면 아 답이구나. 만약에 내 문제를 푸는데 관용이 나와요. 그러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만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울 것만 찝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년간 사고를 가지고 사고 건수별대로 점수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사망사고 내시면 4점이에요. 요거 시험제 잘 나옵니다. 사망사고 내면 4점. 그러니까 4점이면요.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해요. 한 40% 오른다. 그러니까 1점당 10%씩 오른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올해 사고 나면 내년에 보험료 얼마 오를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4점이면 한 40%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망사고 4점. 그러니까 가장 점수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대를 다치게 했는데 13, 14급이다. 13, 14급이면 제일 경미하게 다친 거예요. 그러면 1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 다친 건 무조건 1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리비 있죠. 내 차 수리비랑 상대방 차 수리비 그것이 내가 할증 기준을 정하거든요. 200이면 200이 할증 기준을 정하는데 할증 기준 밑으로 사고 났다 그러면은 이제 1점이에요. 1점. 그래서 할증 기준 초과 1억 원 이하 사고는 1점. 그 다음에 할증 기준 이하 사고는 0.5점. 그래서 초과 사고이면서 1억 원 이하면 1점이고요. 1억 원이 초과하면 2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1점 사고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중 이제 사고 점수가 1점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점 사고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별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물적사고 할증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이제 물적사고 할증 기준이
금액 이하일 때 0.5점이고 그게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1.2점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적사고 할증 기준은 내가 이제 가입을 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을 할 때 사고 났을 때 수리비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증을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0만 원 넘어가면 나 보험료 할증 시킬게 라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나는 할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증 기준을 20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물로 120만 원 나오고 내 차 수리비가 80만 원 나왔어요. 합치면 200만 원이죠. 그러면 200만 원 이하 사고니까 그죠? 0.5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200만 원 이하니까 그 경우는 0.5점. 그러면은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고 할증도 안 되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 볼까요? 대물 손해 25만 원. 그러니까 물적 손해 내가 25만 원부터 할증되게끔 나는 보험료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내 차 수리비 30만 원에다가 상대방 차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8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25만 원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1억 이하니까요. 나는 1점의 할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로 내가 책정을 하고 얼마 사고 났냐에 따라서 예, 할증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 할증이라는 건 좀 더 나쁜 사고, 쉽게 말하면 더 이제 나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사고에 대해서는 요율을 붙이겠다. 이게 특별할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말도 무서워요. 위장사고, 범죄행위, 뭐 피보험자 변경으로 보험료를 이제 면탈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속여서 가입한 거, 뭐 이런 것들은 50%까지 최고 할증을 붙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한도 없이 자유롭게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최고가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 없이 부과한다? 그럼 틀리고요. 회사별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회사별대로 다 좀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료의 적용 요소, 특약 요일 중에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은 뭔가 이제 연령을 뭐 어떻게 한정한다든지 뭐 운전을 누가 한다든지 이게 이제 특약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분할 납입. 그러니까 보험료를 나눠서 내겠다. 근데 요즘에는요 분할 납입을 잘 안 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카드로 1년치를 내시고 카드 할부를 하시지 분할은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분할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 납입 최고 기간은 이제 2번 나눠 내기로 했으면 그것도 미납을 하면 실효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납입일이 속한 다음 날의 말일 또는 약정한 날부터 30일의 최고 기간을 둡니다.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납입 최고 기간 요 30일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종료일이 24시부터 효력이 상실되게 되고요. 해지 후 30일 이내에 부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요거예요. 가족운전 한정 특약과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입니다. 그래서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은 자, 운전자 한정 특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족도 있고 부부도 있고 1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가족만 운전하겠다고 만약에 특약을 들었다 그러면 가족에는 누가 해당이 되냐면요. 본인, 배우자,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며느리, 사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와 밑에 세대에 해당이 돼요. 근데 내 옆으로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 다음에 나를 한 단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되고요. 나를 기준 손자, 손녀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넓은 범위의 보험료를 더 내시고 만약에 손자가 운전한다 그러면 돈을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거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은 나이 몇 살 이상이 운전할 거냐를 정해요. 그래서 21세, 23세, 26세 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 그러면 대인 원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운전은요. 만 기준이에요, 여러분. 만 우리나라 나이 기준 아니고 만 연령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특약으로는 유상운송 특약, 뭐 이체 특약, 전차례 일과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별 특약, 뭐 1인 한작 특약 이런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런 특약들도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의 이해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